맛도 먹고 즐거운 파티. 이제 7단계까지 거쳐서 토지 보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분명히 세금 관계도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납부 절차 또한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유관된 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양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당연히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차익만큼 똑같은 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많이 요즘에 질의하시는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도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증여세도 발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증여세는 뭐 기존의 증여세와 동일하게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 그 자녀들한테는 성인의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단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고 뭐 이제 자금을 배우자 또는 자식, 가족 간에게 증여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뭐 갑자기 보상금이 커서 세금도 너무 많이 좀 부담을 해야 될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납부 뭐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나눠서 내는 것도 혹시 가능한 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긴 한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납부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 양도일이라는 건데요. 보통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부르는 양도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날부터 보통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토지 보상에 있어서 양도일은 조금은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보상금 수령일이나 그리고 수용 개시일이나 또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 세 개 중에서 빠른 날짜를 양도일로 봅니다. 그 빠른 날짜 기준으로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날짜가 예를 들어 뭐 8월 1일이면 8월 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토지 보상이 또 많이 또 받게 되면 덩치도 클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내지 않는 방법 또한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분납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분납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회로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요? 여튼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누구나 하기 마련인데요. 이 토지 보상에서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방법이 좀 있나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현금으로 받거나 채권으로 받거나 토지 보상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보통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채권으로 받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때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을 받게 되고요. 채권 보상 같은 경우는 1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도 3년 채권 만기 보유 특약이면은 30%까지 감면 혜택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조금 늘어난 5년 만기로 되어 있으면은 양도소득세의 40%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내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5년 동안 받겠다 이렇게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없고 어찌 보면 이제 정해져 있는. 맞습니다. 또 다른 절세 팁은? 절세 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필지를 혹시 여러 개의 필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필지를 조금 나누어서 양도를 하면은 그만큼 양도 가액이 줄어드니까 절세할 수가 있겠죠.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세금 체계가 양도 차익이 많이 날수록 그 세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구간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차익을 1년간 차익을 줄이면
하면은 그만큼 세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보현님께서 10개의 배지를 갖고 있다면은 그걸 한꺼번에 그 모두 보상을 한 1년 동안 수령받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이 올해는 뭐 5배지를 받고 내년에 나머지를 받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 네. 아, 이런 꿀팁까지 네, 좋은 정보 일단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토지 보상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했었고요. 일단 이제 토지 보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세금 관계, 납부 절차나 납부 시기, 그리고 이제 감면 혜택, 그리고 또 다른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싹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토지 보상이 지금 큰 고민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뭐 좋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효선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하실 만한 뭐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토지 보상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많이 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커뮤니티도 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금액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실 필요도 있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잘 절세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하는 지역 그 인근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돈이 가는 곳이니까. 네, 여기서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에 이제 미혹되지 마시고 보상금을 수령받은 곳을 다시 잘 재투자를 하는 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데요. 거기서 이제 재투자를 할 때도 토지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상가나 뭐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은 투기 지역을 제외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또 비과세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상금을 활용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부동산을 좀 잘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금융권 쪽 통해서 뭐 상담 같은 걸 진행하셔가지고 재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토지 보상을 이제 금융권에서 현직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신 이제 김효선 전문가님과 함께 맛동산 진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